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번 질타와 무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흥미진진하고 믿기 어려운 반전이 포함된 이야기니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은 부자인 저는 한 번도 부모님 혹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적 지원을 받아가며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17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한 이유는 제 삶을 타인보다 빠르게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있었지만 저희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일찍 보여드리고 싶어 어린아이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순직으로 일했는데 공정이 매우 간단해서 어려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티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명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며 그걸 깨우치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고생을 해보니 돈을 버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꼈고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 제가 하는 일을 더 넓은 시야로 보기 시작했어요. 반도체가 어떻게 제작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공부를 시작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며 혼자 연구해 보았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죠. 회사를 세운 대표님의 논문을 찾아서 읽었고 비록 학력이 짧고 배움을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받았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큰 흥미를 느끼고 있는 저는 반도체를 아주 깊이 알게 되었고 응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에 무작정 찾아가 제가 응용한 반도체 제작 방법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써서 가져다 드렸죠. 그때 개발팀 직원들은 무시하는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확인하고 나서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회사의 높은 분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불러갔었는데 제가 응용한 반도체 제작 방법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다만 시도는 좋았지만 제작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죠. 이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들어가려는데 회사 대표님이 저를 개발팀으로 스카우트하라는 믿을 수 없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의 노력 덕분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개발팀으로 전환되면서 몸 대신 머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를 옮기자마자 연봉도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인 제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일이었기에 세월이 5년 정도 흐른 뒤에야 꽤 뛰어난 개발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낸지 모를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해 오려고 하다가 여러 차례 거절했고 지금은 현재 회사에서 뼈를 깎으며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님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크고 넓은 곳으로 나가 꿈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말 한마디에 100대 기업의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력과는 상관없이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이 같은 결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큰 회사의 개발 프로그램에 당당하게 참여하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운명 같은 사랑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이자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으며 최연소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이나 구내식당에서 마주치던 직장 상무였지만 어느 날 사석에서 만나자고 제안해서 몇 번 만나게 되었더니 저도 모르게 그의 여자가 되어 있었죠. 우리 두 사람은 회사에서 연인 관계를 공개하고 아주 편안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결혼하겠다는 확신을 한 번도 감추지 않았고 2년의 연애 후에 예상대로 우리는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어서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머리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그의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엘리트 남편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발랐으니 더 따질 필요 없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의 학력이나 집안 배경은 하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저희 내면을 봐주시며 며느리로 받아주셨답니다. 이렇게 모두가 축복해주는 결혼식을 올리고
유부녀가 되었고 신혼을 만끽하며 우순도 잘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한 직장 같이 출퇴근을 하며 일과 사랑을 함께 했어요. 물하고 근심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저에게도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보다 일찍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시누이가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며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몇 번 만나봤지만 친해지지 못해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입에 모탈을 단수다이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보기 좀 그랬는데 저와 조금 친해지자 그 생각 없는 말을 저에게 싫어했습니다. 제 학력을 뒤늦게 전해 들었는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내내 했더군요. 사실은 중졸이라 고등학교는 아예 다니지 않았다. 그런 것이야.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아니면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아, 제 집이 좀 가난해서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지만 어떤 이유로 사는데 진전이 없어서 괜찮아요. 오랜 친구여일 것이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아 어디에서든 구경하지 못한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하면서 많은 것을 할 수도 없겠구나 한글은 쓸 줄 아는 것뿐이라 내가 무시당할 때가 오고 취급 방법에 대해 질책을 받았는데 내가 지방에서 온다고 했을 때 반갑지 않았나 봐. 앞으로 걱정했더니 신의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 실력으로 입증했는데도 그런 말은 귀 기울이지 않고 학력을 깎아서 몸소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말에 신뢰와 예의를 제대로 지켜달라고 경고를 하면서 명백하게 솔직하고 트랜스적이었습니다. 신나는 아하하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에게 무시를 당한 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화를 냈더니 신이 원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누나 문이야. 문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붙인 별명이야. 누나는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보, 신미는 당신이 받아들이니 그냥 한 기로 흘려보낼 수는 없을까? 아니,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잊을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라고. 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누나에게 입단속을 시키도록 할게. 여보, 하프. 하지만 저는 쉽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비난과 무시를 당한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우에게 경고했음에도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에 갈 때마다 신우가 있었는데 항상 저를 깔아뭉개는 말로 기운을 빼앗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그만하라고 말려봐도 귀속이 막혔는지 끝까지 하고 싶은 막말은 언제나 해내었습니다. 옳게 내 딸은 엘리트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분명히 영재겠지라며 아직 얼마 안 된 도라마도 엄마 생이라고 외쳤어요. 나중에는 어떤 위원이 될지 궁금해하며 옳게는 자식을 낳으면 걱정되겠지만 자네는 중졸이야. 그 유전자가 아이에게 전해질 리가 있겠어.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무식해서 손발이 고생하며 살겠지요. 형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직 임신조차 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아이까지 욕을 하시는 건지요.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제게 막말을 하시는군요. 어머, 맞아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건가요? 참으로 중졸이셔서 자격과 지식만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봐봐.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힘겨워졌다는데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학력과 노력밖에 없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나중에 우리 딸을 국제학교에 보낼 거예요. 그래서 유학준비를 하버드에 입학시킬 거예요. 만약 혹시라도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선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중졸 유전자만 물려주는 것보다 아이의 삶을 망칠 일 없도록요. 형님, 나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태어날 내 자식의 삶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학력을 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참다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참았다 하다가 경고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피지 않으면서도 꿀에 올릴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긴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자신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나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니 변화를 해보라고 걸어주는 이가 내가 하는 말을 듣길 바래. 지금에서야 대학에 가는 것이 늦었으니 어디 한국어 학원이나 다니면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더군요. 정말이지 대화할수록 역겨운 생각이 든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말을 조차 한 귀로 듣고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마음을 내려놓자 우이는 나를 가리느라 돌아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조의 말이나 어쩌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허튼 소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입에 물었고 제가 시댁에서 작은 실수를 하면 무식하다며 그것도 못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그런 말을 무시하고 대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이나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며 그것도 무식해서 그런 거라고 끊임없이 지랄을 했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피해 다니자는 마음으로 시댁에 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쓰곤 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연세가 되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는 누워서 소식을 들으시며 눈만 깜빡이며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잔병 치레를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인지 노인이 걸리는 질병에 제대로 걸린 것 같아 위태로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만삭이 되고 있을 때에도 부여잡으려고 하셨습니다. 되고 출산할 때까지 집에서 거의 누워 계신 상황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낳은 딸아이를 안겨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서 기운이 없어 잠시만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모셔 입원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잔병이 많으실 뿐이며 특별한 수술이나 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식사를 잘 챙기시고 휴식을 많이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조언에 신경을 써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제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무시다 고통 없이 쉽게 떠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약간의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상했기 때문에 슬펐지만 많이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뒤 시댁에는 할 일이 없으니 신우를 거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둔 나 때문에 집에서 남편 내조와 딸 육아를 돌볼 예정이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남았을 때 신우가 가끔씩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오지 말라는 말에 마음이 겨우 터지곤 했지만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문전박대를 할 수 없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와 조카의 꾸준한 방문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면서 스위치를 꺼둔 채로 신우를 대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제 딸은 이제 수학도 생각하면서 정말 후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할 줄 아는 더하고 빼는 것이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 분명 영재가 맞겠지만 그런데 아직도 입못내는 우리 딸이 엄마 소리는 듣지도 않는다. 아직 옹알이만 하는 게 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엄마를 불러줄 거야 물려받은 게 능력인가 봐. 동생은 요전자를 받았다면 지금쯤 엄청난 빛을 발하고 있을 텐데 너무 요전하는데 어디서 고고단을 했는지 내가 봤을 때 우리 딸은 손발이 고생할 것 같아. 어휴 아가야 넌 아빠를 닮아야 해. 왜 엄마를 닮은 거야. 다시 무지한 소리를 지으니 자네 귓가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대화도 거부하더군. 그래서 화가 나서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레버토리가 반복되고만 있어? 지난 세월 동안 제 딸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성장하였고 신재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친형제처럼 허물없이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도 제 딸은 신씨와는 다르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제 딸은 조카를 안고 품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신우는 여전히 제게만 보면 공부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거의 10년간 조롱을 이어왔는데도 그만두기에는 아직 지치지 않았던 그의 태도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딸이 듣게 된 후 남편에게 말해 친여씨와의 연락을 끊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가리에만 똥이 차 있다는 건 누나의 재난을 저으려 한 말어 편겁터려 중통해줬었지만 그는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신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원으로 식구들이 등지고 살지 말고 항상 마주보고 살려고 하셨는데 남편은 어머님의 유연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이를 갈고 있던 중 어느 주말에 신우이가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조카가 아주 착하고 예쁘긴 했지만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어 보였는데 신우는 허풍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올케 우리 딸 영재 테스트 받고 왔는데 글쎄 IQ가 무려 132정말요? 진짜 많이 나왔네요. 우리 미림이 대단한 걸 하며 제가 조카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하자 신이가 제 손을 탁 치더군요. 올케야, 무식한 손으로 어딜 만져. 옳기 때문에 부정 타서 내 딸 머리가 나빠지면 책임질 거야, 형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제 학력 가지고 떠드는 거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애들 보낸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저는 신우가 미운 걸 넘어선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학력 가지고 평생을 떠드는 걸까 하며 한심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여전히 학력만 고집하고 고소하다고 옳게 무식이 자라면 대역죄. 우리 집안의 고졸 검정고시 출신은 자기밖에 없는 걸 알지? 우리 친척들 모두 수도권 4년제 출신 이상이라고. 자네가 우리 집안의 평균을 갉아먹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 같으면 각성하고 공부해서 주부대학이라도 가겠다고. 올케네 딸 숙자는 봐줄 줄 알아? 무지가 널 닮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다. 둘립한 박이서 앞날이 저절로. 그려진다이 무식한 여야. 형님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가 쉬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을 갉아먹는 저를 왜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렇게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 아이고, 우리 올케 또 하나셨네. 올케 그거 열등감이 내 말인데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동안 자네를 발전시켰으면 됐잖아. 내 말이 틀려. 그리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킬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놀고 먹기만 할 거야? 자네처럼 무식하게 고졸로 패배자로 살게 할 거야. 아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올해 내 딸은 내후년에 국제중학교에 보낼 생각이야. 국제고등학교까지 나온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서 최고의 명문 하버드에 보낼 계획이라고 신우가 조카를 두고. 자부심을 품는 것은 보통한 일이지만 국제중학교에 간다는 말을 듣고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국제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전국국 등급이 우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교양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신우의 표정을 읽고 바로 다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올케, 지금 비우는 거야? 참,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됐다. 자네가 뭘 알겠어?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 하버드라는 대학을 듣다니 꿈의 기회가 들렸겠지만 올케? 자네도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자네 딸 사교육 좀 시켜봐. 맞다. 나 얼마 전에 강남 대치동의 학부모 사이에서 유명한 제식 선생님 수업 신청해 놨는데 자네도 해봐봐. 제시 선생님이요. 아, 그분이요. 칙이라고 소문난 어이고 그 선생님이 유명한 것 같네요. 올케가 다 아는 정도라니 말이죠. 아니에요. 여하튼 국제중학교에 보내려면 그 선생님께 손을 좀 태워야 해요. 그런데 워낙 인기 많은 선생님이라 수업 듣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운이 좋으면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지 말고 자네 딸도 제시한 선생님의 수업을 신청해 보세요. 물론 테스트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해서 걱정이 되겠지만. 또 알아요. 자네 딸이 테스트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네 딸은 무식하기는 하지만 은발은 또 다르니까 시도해보세요. 신우의 발언이 사람을 짜증나게 했어요. 제 딸을 흉내보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내려고 했지요. 딸이 큰 목소리로 신우에게 질문했다. 고모, 우리 엄마한테 무식하다고 하는 말을 그만해요.
제가 보기에 고모는 100배 아니라 1000배나 더 무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림 언니는 공부를 못해요. 제시 선생님의 시험에 통과 못할 거예요. 말을 한 딸을 대견스럽게 보셔서 기분이 든 상한 신우가 제 딸 머리를 때리더군요. 조그마한 기집애는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실 건가요? 무식하다면 혼자 무식하면 될 일인데 왜 제 딸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 들으니 하여튼 애미나 딸년이 무식해서 창피스럽다는 말을 다시 하려면 아마도 하게 될 거예요. 아유, 저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그동안 제 무시한 건 다 참았는데 제 딸이 머리를 때렸다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렸더니 바로 신우의 머리칼을 잡고 주먹으로 꿀밤을 날렸습니다. 남편 누나라고 봐주려 했더니 어디선가 손찌검을 해 머리칼을 때려야 내가 그동안 참아주었으니까 등신으로 보인다고 해. 우라실려나 너도 처 마셔봐. 너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날 건드리는 것은 참아주지만 내 딸을 건드리는 것은 죽어도 봐주지 못할 것이다고. 이 작은 년아, 저는 주먹을 불도저처럼 불붙게 해 신우의 머리에 꿀밤을 여러 번 날렸습니다. 엄청 세게 때리는 바람에 훅이 올라왔다. 신우이도 똑같이 덤벼들었는데 야무진 제 손놀림으로 가볍게 앞에 꿀밤을 사정없이 내리쳐 주었습니다. 그 사이 딸과 조카는 어떻게 할지 몰라 울음을 터뜨렸죠. 나는 참아온 울분을 다해에서 내뱉어버린 것이다. 신우를 때려 실신을 당하게 한 동안 남편은 신우가 회복할 때까지 계속 두드렸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남편은 신우를 진정시켜 향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즐거운 기분이었는지 멍한 얼굴을 한 신우를 보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와는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패배하여 속으로 자존심을 상했으니 그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후회하며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처음으로 한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신이가 갑작스럽게 출몰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순간 뒤에서 제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년아,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마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 오늘 니년. 잡으려고 몽둥이를 가져왔던 무직한 중년인 신우의 손에는 책상 다리로 보이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로 조직을 하려 하자 으르렁대며 담겼다고 합니다. 나는 후다닥 주방으로 들어가 방어할 무기를 찾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구잡이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신우를 피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와사비를 신우 눈에 넣어주었다. 그로 인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네 발로 기어다니며 물을 달라고 구했지만 나는 싸움을 끝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로 인해 그녀의 등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싸대기를 날렸다. 3월이란 낯짝에 처맞으면 닥치고 조용히 살지 왜 다시 찾아왔느냐. 나는 니년을 100번이고 두들겨 펴줘도 양심의 가책 따인 줄 모르겠다.